압박으로 시작된 아침, 여의도의 유리 빌딩 숲이 아침 해를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회색 하늘 아래 바람은 아직 겨울의 습기를 품고 있었다. 김재호는 출입 게이트를 지나며 목에 맨 넥타이를 한 번 더 만졌다. 꽉 조여온 밤 붙들고 있던 생각들이 스르르 느슨해지길 바랐지만 현관의 냉기와 회사 특유의 향, 복사기 토너, 뜨거운 커피, 새카펫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얼굴은 생각보다 피곤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내는 오늘도 늦어? 라고 물었고 그는 아마라고만 답했다. 그 짧은 문장 사이가 멀어진 세월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재무본부층에 내리자 타자 소리와 전화벨, 슬라이드 넘기는 클릭이 군기가 든 군악대처럼 일정하게 공간을 메웠다. 벽을 따라 늘어선 회의실의 유리문 뒤로 그래프가 빽빽한 화면들이 깜빡였다. 재호는 캘린더를 확인했다. 오전 9시 정각, 신규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어왔다. 한수진. 전사통합 프로젝트로 이번에 이동해 온 대리. 차분한 회색 재킷, 묶은 머리에서 흘러내린 몇 가닥이 이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첫인사는 이미 메일로 나눴지만 대면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김재호 부장님, 맞으시죠? 반듯한 억양. 말끝에 붙은 미세한 숨이 유리잔에 맺히는 선계처럼 투명했다. 네, 어서 오세요. 자리는 여기로. 재호는 옆자리를 가리켰다. 자리 뒤로 강처럼 길게 흐르는 한강이 창 너머로 보였다. 흐름은 느려도 방향은 단단했다. 팀원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CFO가 간단히 개요를 전한 뒤 회의는 바로 속력을 올렸다. 리스크 테이블, 현금 흐름 시나리오, 금리 민감도. 말과 숫자들이 공중에서 서로의 자리를 찾듯 맞물렸다. 수지는 메모를 빠르게 정리하다가 한 부분에서 손을 들었다. 여기 민감도 분석에서 변수간 상관을 과거 5년치로만 잡으셨는데요.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달라진 구간을 별도로 떼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22년 3분기 이후 구간. CFO가 고개를 들었다. 근거는 수지는 이미 준비해둔 차트를 띄웠다. 이상치 제외 전후의 회귀 개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녀의 커서가 그래프를 지나갈 때 회의실의 시선도 따라 움직였다. 침묵 뒤에 가벼운 좋습니다가 떨어졌다. 재호는 옆에서 그 차트를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정확하고 절제된 설명. 문장 사이에 공백까지 계산된 사람. 그는 속으로 메모했다. 생각이 명료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CFO가 말했다. 오늘 안에 1차 리스크 리포트 뼈대보죠. 김 부장 한 대리랑 같이. 네. 재호와 수진의 대답이 거의 동시에 겹쳤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회의실은 갑자기 넓고 고요해졌다. 창가로 햇빛이 더 깊숙이 기어 들어왔다. 수진이 노트북을 닫고 살짝 웃었다. 첫날부터 바쁘네요. 여긴 늘 그렇습니다. 재호도 웃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구간 나누기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회사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다뤄서요. 다만 데이터 정리가 꽤 손이 갈 거예요. 손이 가도 제대로 가면 됩니다. 재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점심은? 구내식당 괜찮으세요? 데이터 이야기 더 하죠. 수지는 시계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젊고 구내식당 창가 자리. 한강 위로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흘러갔다. 두 사람 사이엔 스테인리스 쟁반과 김이 오르는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숫자들이 놓였다. 개인적으로는 상관 구조를 3구간으로 쪼개고 싶어요.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팀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합의는 데이터가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재호는 물컵을 들어 올렸다. 사람의 취향보다 숫자의 방향이 강하면 따라오니까.
수지는 그 말을 잠시 음미하듯 고개를 갸웃했다. 부장님은 숫자를 믿으세요? 네. 재호는 짧게 답했다가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그리고 가끔은 숫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요. 미묘한 웃음이 수진의 눈꼬리에 떠올랐다. 그 가끔이 언제인지가 더 궁금하네요. 점심 이후 사무실은 오후 특유의 집중이 내려앉았다. 복도 끝 복사기에서 낮은 진동음이 이어졌다. 재호는 프린트를 뽑으러 가다 먼저 와 있던 수진을 보았다. 그녀가 출력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종이 냄새, 따끈한 열, 서류 모서리의 반짝임. 아, 제가 뽑은 거예요. 수진이 한 발 물러서며 출력물을 건넸다. 부장님 것도 몇 장 섞인 것 같아서 같이 챙겼어요. 그녀의 손끝이 건네는 종이를 따라 그의 손등이 살짝 스쳤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작은 전류가 흐르듯 순간적으로 감각이 선명해졌다. 둘 다 눈을 내렸다가 동시에 웃었다. 실수처럼, 계획처럼. 고마워요. 재호가 말했다. 별걸요? 수진이 답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메신저 알림이 톡톡 울렸다. 오늘 OT 가능하신 분? 1차 뼈대 공유 필요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아래로 몇 개의 이모티콘이 달렸다. 재호는 짧게 가능이라고 답했다. 수진도 거의 동시에 가능이라고 보냈다. 두 개의 말풍선이 채팅창에서 어색하게 나란히 섰다. 밤. 사무실의 절반이 불을 끄고 떠났다. 남은 불빛은 조각조각 섬처럼 흩어져 있었다. 창밖 한강변 도로에 헤드라이트가 길게 이어졌다. 정각을 지나자 공조기의 바람소리가 또렷해졌다. 여기 변수 테이블 정리해 왔어요.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코멘트 달린 셀은 내일 오전에 더 확인하고요. 좋습니다. 재호는 의자 등파 뒤에 몸을 기댔다. 오늘 처음 같이 일해보니 알겠네요. 속도가 좋습니다. 부장님이 방향을 빨리 잡아주셔서요. 수진의 말끝이 낮게 내려앉았다. 저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좋아요.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말은 업무 칭찬이었지만 어쩐지 다른 결을 다 지나갔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쳤다가 어긋났다. 사무실 저편에서 청소기가 웅 하고 켜졌다 꺼졌다. 커피 더 드실래요? 재호가 물었다. 네. 블랙으로요. 수지는 머리를 살짝 풀어 목덜미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몇 가닥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얇은 시계가 컴퓨터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커피 머신 앞에서 두 잔이 천천히 채워졌다. 향이 퍼졌다. 재호가 종이컵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컵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함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가는 듯했다. 부장님은 야근이 익숙하세요?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웃어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필요하네요. 둘은 다시 자리에 앉아 화면을 마주했다. 문서의 문장들이 다듬어지고 표의 선들이 가지런해졌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호흡이 맞아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박자를 써온 동료처럼 서로가 던진 조각을 정확한 자리에 맞춰 넣었다. 밤 10시 무렵 1차 뼈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재호가 저장 버튼을 누르자 화면 우측 하단에 작은 체크 표시가 떴다. 성취감보다 먼저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일을 멈추자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 바람, 먼지, 서로의 숨. 수고하셨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첫날인데 덕분에 덜 헤맸어요. 저도요. 재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늘 이야기한 구간 나누기 내일 아침에 팀 전체 공유하죠. 반대가 있어도 데이터가 설득할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네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늦은 시간이라 층 전체가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 작은 불빛이 점점 내려왔다. 둘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숫자가 내려갈수록 마음속 어딘가에 다른 숫자가 올라가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기울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함께 탔다. 거울 속에 나란히 선 모습이 낯설고 자연스러웠다. 1층에 도착하자 로비의 공기가 밤 공기와 섞여 흘러 들어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 대리. 네, 부장님도요. 수지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일 조금 일찍 올게요. 어제까지의 자료도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재호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다른 말을 마음속에서 한 번 삼켰다. 내일이 벌써 기다려진다. 유리문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코트를 스쳤다. 도로 위의 불빛들이 멀리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오늘은 숫자가 일을 주도했다. 그러나 숫자 밖에서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름도 없고 정의도 어려운, 그러나 분명한 한 개의 방향. 퇴근 후의 시선들,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이 여의도를 낮게 눌렀다. 오후 내내 빗방울이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듯이 스치고 지나갔고, 퇴근 시간 무렵엔 넌 간판이 하나둘 켜졌다. 회사 메신저에 회식 이모티콘이 줄지어 올라왔다. 오늘 OT 끝나고 근처 노포에서 간단히. 팀장의 말투엔 간단히가 보통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늘 숨겨져 있었다. 김재호는 노트북을 덮으며 캘린더를 확인했다. 일정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한번 눌러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수진이 재킷을 걸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장님, 같이 가실래요?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눈꼬리에 남은 피로와 긴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가 겹쳐 있었다. 그럽시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비가 완전히 오지 못한 밤 공기가 눅눅했다. 노란 간판 및 좁은 입구를 지나면 기름 냄새와 숯향이 겹쳐져 작은 안도의 한숨을 끌어냈다. 벽에 붙은 메뉴판엔 닭발, 오돌뼈, 계란말이가 촘촘히 적혀 있었고, 금요일도 아닌데 테이블은 꽉 찼다. 팀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 두 잔씩 돌리고 있었다. 부장님, 한 대리, 여기요. 과장이 손을 흔들었다. 드디어 우리 프로젝트 든든한 축이 다 모였네. 자리에 앉자마자 잔이 채워졌다. 소주와 맥주가 번갈아 잔을 두드리고 얼음이 들어간 물컵이 테이블에 물방울을 남겼다. 누군가는 CFO의 성향을 흉내 내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오늘의 실수담을 과장했다. 가벼운 소음이 포개져 하나의 배경음이 되었다. 한 대리, 팀장이 물었다. 오늘 회의에서 그 상관구조 나누자고 한 포인트. 좋더라. 내일 상세 보고 가능해? 네. 수지는 짧게 웃었다. 오늘 조금 더 정리해 놓을게요. 부장님이랑 한 맞춰 보세요. 둘이 리듬이 좋아.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리듬 좋다는 얘기 나왔으니 리듬 맞춰 한 잔. 웃음과 함께 잔이 부딪혔다. 투명한 소리가 공기 속에 얇게 퍼졌다. 잠시 후 대화는 업무에서 살짝 비껴갔다. 근처 초등학교 얘기, 집값 얘기, 새로 생긴 카페 얘기. 사람들은 각자의 피로를 농담으로 바꿔 나누었다. 재호는 소맥을 조심스럽게 젓다가 맞은편 수진이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잘라 접시에 옮기는 모습을 보았다. 깔끔한 동작, 길게 남지 않는 말, 그러나 말보다 많은 것을 남기는 눈빛. 부장님은 늦게 들어가시면 혼나지 않으세요? 과장이 묻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정답을 기대하는 얼굴들.
재호는 웃음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다. 혼날 정도면 제가 먼저 방어 전선을 치죠. 단, 오늘은 전선을 포기하겠습니다. 탁제 웃음이 번졌다. 말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쪽에 작은 찌그러짐이 남았다. 전선이란 단어는 가끔 진실에 너무 가까웠다. 한참 후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막차 끊기겠다. 집에서 호출 온다. 핑계와 진짜가 섞여 흐르듯 빠져나갔다. 계산까지 끝나고 나니 남은 사람은 재호와 수진뿐이었다. 노포의 공기가 갑자기 넓어 보였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사랑했지만 같은 후렴이 오랜 습관처럼 흘렀다가 사라졌다. 걸을까요? 수진이 먼저 말했다. 비는 오지 않으려나. 아까보다 괜찮아졌네요. 재호가 문을 밀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훅 들어왔다. 한강 쪽으로 조금만. 넌 간판이 젖은 바닥에 그림자를 깔았다.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로수의 비늘 같은 잎들이 뒤집혔다. 그 사이 인도변에서 노점의 김이 허리를 세우듯 올라왔다. 어묵 국물 냄새가 낯익고 다정했다. 수진이 팔꿈치를 살짝 그의 팔에 걸었다.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미끄러워서요. 그녀는 변명하듯 웃었다. 네. 재호는 짧게 대답했다. 한 발, 또 한 발. 발 뒤꿈치에 남는 물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옆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옆에서 올라오는 청아향을 피할 수 없었다. 샴푸와 비가 섞인 냄새, 손목에 미세한 금속 냄새,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마음의 냄새. 부장님은 집에 있으면 말수가 줄어드는 편이세요? 수진이 물었다. 집에서는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재호가 웃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회사에서 쓰죠. 그럼 오늘은 꽤 많은 말을 하셨어요. 수진의 눈이 가늘게 휘었다. 필요하지 않은 말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겠죠. 그는 반쯤 농담처럼 덧붙였다. 그러나 스스로도 진심의 어느 조각이 섞였다는 걸 알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재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집이라는 단어가 떴다. 그는 잠깐 숨을 들이켰다. 받으세요. 수진이 손을 놓았다. 저기 편의점에서 물만 하나 사올게요. 그녀가 몇 발짝 물러나는 사이 재호는 전화를 받았다. 응, 이제 나가. 아니, 회식은 끝났고. 아니야, 많이 안 마셨어. 응,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말과 말 사이의 강역이 오래된 서랍처럼 삐걱거렸다. 통화를 끊고 나자 손끝이 차가웠다. 수진이 작은 생수병 2개를 들고 돌아왔다. 하나 드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고마워요. 재호는 뚜껑을 돌렸다. 물맛이 맑고 묽었다. 멀리 서늘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불빛이 물 위에서 떨렸다. 가끔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다. 우리가 쓰는 보고서 문장들, 숫자들, 도표들,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더 진짜 같다고요. 누구도 적지 않는 단어들, 그런데도 다 알아보는 마음. 오늘은 그 빈칸이 좀 또렷하네요. 재호가 낮게 답했다. 저도요. 수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낮게 깔린 구름, 간판 불빛을 머금고 흐릿하게 빛나는 가장자리. 부장님은 사람을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보세요? 속도와 방향. 그는 생각보다 빨리 대답했다. 빨라도 엇갈리면 소용없고 방향이 맞으면 조금 느려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는요? 수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속도와 방향, 바람이 사이를 지나갔다. 재호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같은 쪽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대답 대신 수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다짐과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예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다시 걸었다. 보도블록의 물기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얇게 포개졌다가 찢어졌다. 큰 길 모퉁이 택시들이 줄을 세우고 있었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다. 전 여기서 타야겠어요. 내일 조금 일찍 올게요. 오전 8시 반쯤? 변수 테이블 다시 보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재호는 짧게 웃었다. 내가 커피 준비해 둘게요. 블랙으로. 네, 블랙. 수지는 한 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한 발 다가와 말했다. 부장님. 네. 오늘 필요한 말과 필요하지 않은 말 사이에 좋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런 건 흔치 않거든요. 그녀는 먼저 택시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호는 생각했다. 좋은 침묵. 차가 출발했고 붉은 미등이 비에 젖은 도로에 길게 그어졌다. 그는 한동안 그 빛이 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 내려가는 계단에서 재호는 아까의 통화를 떠올렸다. 오늘은 전선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농담했지만 사실 그는 다른 종류의 전선을 발견하고 있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기압의 변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방향성.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1시 40분을 가리켰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에 놓인 컵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내일 아침 회의, 일찍 나가야 해. 문 조심. 필요한 문장뿐인 메모. 그는 한숨을 쉬고 물을 한 잔 더 마셨다. 잔 아래 동그란 물자국이 생겼다. 닿지 않았다. 같은 시간 수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코트를 소파에 걸쳤다. 도시의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변수 테이블을 다시 열었다. 셀에 작은 메모를 적었다. 22Q3 이후 구간, 상관 구조 변화 명시.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다른 문장을 덧붙였다. 필요하지 않은 말, 좋은 침묵, 기록 불가. 밤은 늦었고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나 둘의 마음속엔 이미 가늘고 보이는 빗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 넌이 흔들리듯 내일의 문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세하게 정렬되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의 빈칸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 어둠 속의 불씨 하루 종일 흘러내리던 구름이 저녁 무렵 더 낮게 깔렸다. 회사 복된 일찍 퇴근한 사람들의 빈자리가 쓸려나간 먼지처럼 남아 있었고 재무본부층의 불빛은 군데군데만 살아 있었다. 김재호는 텅 빈 데스크 사이를 지나며 회의실 예약 현황을 확인했다. 회의실 B 20시부터 22시까지 리스크 리포트 1차 검토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와 프로젝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맞았다. 스크린엔 변수 테이블과 회귀 결과가 떠 있었고 그 앞에 한수진이 서 있었다. 머리를 낮게 묶은 채 형광펜으로 인쇄물의 여백을 점 찍듯 표시하고 있었다. 오셨어요, 부장님.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22년 3분기 이후 구간을 다시 나눠 봤는데 상관 구조가 확실히 달라져요. 좋아요. 오늘 안에 뼈대만 제대로 세우면 내일 반대가 나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다. 노트북 키보드에 얹힌 손가락이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재호가 질문을 던지면 수진이 모형을 바꿔보고 수진이 불확실성을 지적하면 재호가 가설을 세웠다. 말이 오가는 동안 스크린의 그래프는 미세하게 굽이치며 자리를 잡았다. 여기 이 구간. 수진이 슬라이드를 넘겼다. 이상치 제거 전후로 개수가 바뀌는 폭이 큰데요. 저는 오히려 그 이상치 자체를 별도 신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재호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숫자가 말하는 예외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평균을 설명하니까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공기 속의 긴장이 얇게 풀렸다. 잠시 후 수진이 종이컵을 건네며 물었다. 부장님은 숫자 바깥의 변수들을 어떻게 다루세요? 보고서엔 적을 수 없는 것들. 적지 않습니다. 대신 문장 사이 간격을 넓힙니다. 재호가 반쯤 농담처럼 답했다. 읽는 사람이 알아보도록. 오늘은 간격이 조금 더 넓은 것 같네요. 수진의 눈빛이 스크린과 재호 사이를 짧게 오갔다. 읽는 사람도 있고요. 프로젝터가 한번 윙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창밖으론 한강 다리 불빛이 강 위에 느슨하게 흔들렸다. 어둠은 깊어졌고 회의실 유리문 밖 복도는 마치 수면 위처럼 고요했다. 잠깐 쉬실래요? 수진이 제안했다. 커피 머신이 비었을 때가 딱 좋아요. 사무실 구석 커피 머신 앞. 두 잔이 채워지는 동안 금속과 원두가 섞인 향이 퍼졌다. 재호가 컵을 들어 건네자 수진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낮고 간지러운 전류가 지나갔다. 둘 다 손을 재빨리 거두었지만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표정은 어느 쪽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다. 부장님, 수진이 컵을 감싸 쥔 채 말했다. 가끔은 말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말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보다 간격을 넓히자고요? 재호가 고개를 기울였다. 네. 그녀가 웃었다. 필요하지 않은 말 대신 좋은 침묵으로. 돌아와 다시 앉자. 문서의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다듬어졌다. 리스크 요약, 민감도 해석, 스케줄. 재호는 문장 끝을 깔끔하게 자르고 여백을 만들었다. 수지는 그 여백에 짧고 명확한 도표를 채워 넣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둘의 호흡은 더 맞아갔다. 여기 마지막 문장. 수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데이터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일관적이다. 이 한 줄이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과감할수록 설득력이 있죠. 재호가 저장 버튼을 눌렀다. 작은 체크 표시가 화면 구석에서 반짝였다. 성취감이 먼저 오기 전에 묘한 정적이 방 안으로 새우며들었다. 공조기 소리, 멀리서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진동, 서로의 호흡.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정속이 소리가 문틈으로 잠깐 스며들었다가 멈췄다. 재호가 시계를 보았다.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네. 수진이 노트북을 덮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하세요. 회의실 비는 유리라서. 수진이 유리문 쪽을 가리켰다. 앞으로 이런 작업은 회의실 시간 아꼈어요. 블라인드가 있어서. 맞아요.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부터 C로 잡죠. 둘은 거의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손잡이 앞에서 잠깐 서로의 그림자가 겹쳤다. 문을 여는 손과 문을 닫는 손이 같은 위치에서 만났다. 작은 충돌, 아주 짧은 멈춤. 부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보고서가 잘 된 건 방향을 잡아주셔서예요. 아니요. 재호도 낮게 답했다. 속도를 맞춰주신 건 당신입니다. 말과 말이 반쯤 겹쳤다. 서로의 호흡이 반걸음 가까워졌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회의실 안의 불빛은 유리문에 반사되어 파편처럼 흔들렸다. 수진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질문과 대답이 동시에 있었다.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재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숫자로는 가늠할 수 없는 순간 그가 먼저 한 발 다가섰다. 수진 씨.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으로 공기 결이 바뀌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아주 짧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접촉. 차가운 유리와 따뜻한 숨 사이에서 이루어진 키스는 길지 않았다. 첫 번째는 확인이었고 두 번째는 합의였으며 세 번째는 각자의 마음이 가진 방향의 선언이었다. 손은 어디에도 무례하게 닿지 않았고 오히려 닿지 않은 곳들이 더 선명해졌다. 둘은 동시에 숨을 고르며
떨어졌다. 눈을 뜨자 유리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약간 어긋난 상태로 서 있었다. 회의실 안의 의자 등받이, 스크린, 마감된 문서.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었지만 방금 전과 같은 세계는 아니었다. 미안합니다. 재호가 먼저 말했다. 사과였지만 후퇴가 아니라 인정에 가까웠다.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그럴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져야겠죠. 수진이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은 침묵처럼. 잠깐의 정적. 그리고 둘은 동시에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미묘한 거리를 다시 세웠다. 그 거리는 방금 전보다 멀었지만 마음의 기울기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었다. 내일 아침 8시 반. 수진이 메모 앱을 열며 말했다. 민감도 재검토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커피 준비하겠습니다. 블랙. 재호가 답했다. 네, 블랙. 그녀가 되받았다. 짧은 웃음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엘리베이터 앞 숫자가 올라오다 멈췄다. 문이 열리자 빈 상자가 몇 개 실린 카트가 먼저 내렸다. 그 옆으로 둘이 나란히 섰다. 거울 속의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담담하지 않았다. 1층 로비. 유리문 밖으로 한강변의 불빛이 더 또렷해졌다. 수진이 먼저 발을 멈췄다. 오늘 우리가 적지 않은 걸 썼네요. 보고서에도 마음에도. 맞아요. 재호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둘 다 쉽게 지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죠. 수지는 코트를 여몄다. 다음 장을 천천히 넘기는 걸로. 천천히. 재호가 따라 말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문 밖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다. 택시 불빛이 도로 위에 한 줄로 이어졌다. 둘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을 뗐다가 동시에 다시 돌아보았다. 눈인사만,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좋은 침묵이 마지막 문장을 대신했다. 밤은 더 깊어졌다. 회의실 비에 불이 꺼지고 스크린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러나 유리문에 남은 흐릿한 손자국처럼 방금의 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숫자로 쓸 수 없는 변수 하나가 조용히 모델 안에 자리 잡았다. 이름은 아직 없었고 개수는 비밀이었다. 다만 방향만은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 강변의 비밀 오후가 기울 무렵 메신저 창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한강 쪽 호텔 라운지 19시 30분. 가능하시면. 수진. 재호는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 탁자 끝에 놓인 서류가 바람도 없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오래 고민하는 척 아주 짧은 시간을 지나 그대로 답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온 도쿠 오투해. 질역의 서울은 불빛이 켜지는 속도를 서로에게 자랑하는 듯했다. 강변북로에 차들이 길게 연결되고 강 위로 다리에 등뼈 같은 불이 하나씩 살아났다. 호텔 로비는 유약을 씌운 도자기처럼 빛났다. 유리와 대리석, 잔잔한 피아노 선율. 라운지 한쪽 테이블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회색 재킷은 그대로였지만 넥라인 아래 작은 펜던트가 새로운 문장처럼 반짝였다. 오셨어요. 그녀가 일어났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선명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재호가 웃었다. 늦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지는 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늦음은 때로 변명이고 일찍 옴은 때로 결심이니까. 둘은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 유리 너머로 강이 어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빛이 물결에서 부서지고 바람이 얇게 커튼을 흔들었다. 웨이터가
조용히 잔을 놓고 사라졌다. 오늘 부장님 일정 무리 아니었죠? 수진이 먼저 말을 건넸다. 무리였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재호는 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이유를 굳이 설명해야 하나요? 수지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잠시 창밖을 보았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다만 서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같은 페이지. 재호가 되뇌었다. 제목은 뭘까요? 수지는 대답 대신 잔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밀었다. 둥근 자국이 테이블 위에 얇게 번졌다. 제목은 나중에요. 지금은 문장 사이의 여백이 중요하니까. 잠깐의 침묵. 좋은 침묵. 피아노 선율이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라운지의 다른 테이블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사라졌다. 수진 씨. 재호가 불렀다. 이름의 끝이 조금 떨렸다. 우리가 서 있는 선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은 발로 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사라진다는 것도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아주 짧게 재호의 손등에 머물렀다. 재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다른 층위로 내려앉았다. 카운터에서 카드키가 한 장 조용히 미끄러졌다. 말이 필요 없는 절차, 그러나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는 동작.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 둘의 모습은 나란히 있었지만 완전히 겹치지 않았다. 그 사이의 간격이 숫자처럼 정확했다. 문이 닫히고 층수가 천천히 올라갔다. 객실 문이 열리자 한강의 불빛이 더 가까이 들어왔다. 커다란 창, 천조도, 코트가 등바디에 걸렸다가 미끄러졌다. 발치에 남은 그림자는 얇고 길었다. 부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금 이 순간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엔 못 적죠. 재호가 답했다. 대신 기억에는 남을 겁니다. 둘은 동시에 한 걸음 다가섰다. 말이 필요 없는 거리. 손끝이 먼저 인사했다. 수진의 손이 재호의 셔츠 소매를 가볍게 잡아 당겼다. 단추가 하나, 또 하나, 소리가 날 듯 말 듯 풀렸다. 그 소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문장이 넘어가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소리. 괜찮아요? 수진이 묻자 재호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첫 입맞춤은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두 번째는 서로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는지 확인하는 표시였다. 세 번째는 선언이었다. 길지는 않았지만 분명했다. 어깨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 목덜미에 닿는 따뜻한 숨, 천천히 조절되는 호흡의 길이. 커튼이 바람에 한 번 숨 쉬고 창에 얇은 김이 번졌다. 그들은 서툴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닿지 않는 곳을 더 오래 남겼고 말 대신 오래된 발라드 한 구절이 불빛 사이를 건너갔다. 손등이, 팔꿈치가, 허리의 곡선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 좋은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다. 벽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걸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낮게, 그리고 더 낮게 가라앉았다. 커튼 사이로 매달린 불빛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장으로 쓰면 삭제될 장면들, 삭제해도 사라지지 않는 감각들. 밤은 깊어졌고 강 위의 불빛은 더 고요해졌다.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숨이 고르게 정리되고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을 때 둘은 창가의 등을 기대어 앉았다. 한강이 아래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물 위에 빛이 끊어졌다 이어지는 모양이 오늘 하루를 요약하는 그래프처럼 보였다. 미안합니다. 재호가 먼저 말했다. 사과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문장을 쓴 것 같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앞으로 가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수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다만 너무 빠르지는 않기로 해요. 속도보다 방향을 잃지 않게. 재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다. 당신은 요즘 잘 웃네요. 오늘은 웃을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옅게 웃었다가 곧 표정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부장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야 해요. 저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고 싶진 않아요. 누군가의 원망으로 유지되는 문장을 쓰고 싶지도 않고요. 알아요. 재호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저도 어떤 선들은 지켜야 한다는 걸 압니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선이 너무 얇아서 보이지 않았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얇음이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해요. 말과 행동, 시간의 쓰임까지. 한동안 둘은 말하지 않았다. 강 위의 바람이 유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좋은 침묵은 이 밤에 어울렸다. 했다가 지은 말들이 공기 중에 옅은 선으로 남았다. 내일, 재호가 천천히 말했다. 8시 반, 커피는 블랙. 수진이 먼저 이었다. 제가 알죠.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금방 아주 조심스럽게 사라졌다. 잠시 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조금 더 닫았다. 방 안의 어둠이 깊어지자 마음속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부장님, 그녀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건 데이터 때문이 아니에요. 선택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음 선택도 잘합시다. 네, 재호가 답했다. 다음 선택도. 시계를 보니 숫자가 새벽 가까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둘은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다. 펜던트가 작은 소리를 내며 원위치로 돌아갔고 셔츠의 단추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다. 방 안에 남은 것은 따뜻한 청화, 지워지지 않을 문장 몇 개.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거울 속의 서로를 잠깐 스쳐보았다. 로비에 내리자 밤 공기가 또렷하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유리는 차가웠고 외부의 불빛은 흐리지 않았다. 여기서 헤어질게요. 수진이 말했다. 한강 바람이 차네요. 집에 가는 길 조심하세요. 재호가 답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리가 벌어졌다. 그러나 마음의 각도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호텔 앞 도로에 택시 불빛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수진이 손을 들어 하나를 세워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호는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다. 차가 출발했고 붉은 미등이 강 위의 불빛과 겹쳤다가 사라졌다. 남은 그는 유리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가 멈췄다.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강을 보았다. 오늘의 문장은 끝났지만 다음 문장의 첫 단어가 어디인지 그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게. 좋은 침묵이 그 다짐을 덮었다. 밤이 한 겹 더 내려앉았다. 압력과 질투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회사 정문 앞 가로수 잎이들이 바람을 받아 동시에 뒤집혔다. 출입 게이트를 지나며 김재호는 휴대전화의 알림을 잠깐 훑었다. 가족 단톡. 아내가 남긴 짧은 메시지가 첫 줄에 걸려 있었다. 오늘 저녁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얘기 좀 하자. 문장 끝에 온점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재무본부 층 복된 커피와 프린트 토너 냄새가 겹쳐 있었다. 좌우로 늘어선 회의실 유리 너머로 그래프들이 빨리빨리 넘어갔다. 자리로 돌아오자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장님, 오늘 오전 스탠드업 전에.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우리 팀에서 부장님이랑 한 대리님, 요즘 호흡 너무 좋다는 소리가 벌써 좀 돌고 있어요. 좋다는 소리는 나쁘지 않죠. 재호가 담담하게 웃었다.
과장은 눈치를 보며 덧붙였다. 좋다가 너무 좋다로 이어지면 팀장님 귀에도 들어갈 겁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모니터 화면이 절전 모드에서 살아나듯 생각 하나가 또렷해졌다. 속도와 방향. 바깥 속도를 낮추고 안쪽 방향만 지키자. 스탠드업 회의가 시작되자 한수진은 늘 그렇듯 필요한 말만 정확히 꺼냈다. 상관 구조, 3구간 재분류 완료. 이상치 신호 별도 탭으로 분리했습니다. 민감도 시트 갱신했고 요약문은 2줄로. 화면에 뜬 짧은 문장이 회의실에 고르게 퍼졌다. 데이터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일관적이다. 리스크는 요약 가능하다. 좋아요. 팀장이 끄덕였다. 근데 두 분, 그의 시선이 재호와 수진 사이를 스쳐갔다. 오늘 오후 CFO 미팅은 함께 들어가죠. 그 전에 프레임 정확히 맞춰놓고. 회의가 끝나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공어리는 소리가 스침처럼 지나갔다. 어제도 둘이 늦게까지 회의실 시 블라인드 치고 있더라. 말끝이 걸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재호는 캘린더를 열어 슬쩍 칸을 조정했다. 보이는 곳에서는 속도 줄이기. 점심 무렵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고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 줄에 섰다. 줄 사이사이에 넓게 뜬 빈칸처럼 둘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오갔다. 오늘 저녁 바쁘세요? 수진이 아주 낮게 물었다. 아니면 그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집에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요.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평해졌다. 그럼 4시 전에 CFO 용 슬라이드 마무리하죠. 그 시간까진 제가 옆자리에서 도와도.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과장이 불쑥 끼어들었다. 한대리, 오후에 내 회의도 좀 같이 들어줄 수 있어요? 신규 라인 아이디어 피드백이 필요해서.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업무용 미소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공간의 온도가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재호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젓가락 끝에 힘이 보이지 않게 세졌다. 질투는 속도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빨라지는 반응들. 오후 2시 반, CFO. 미팅 전 사전 점검. 회의실 B가 비어있지 않아 작은 포커스 룸으로 들어갔다. 네모난 방, 흰 보드, 2개의 의자. 너무 단촐해서 오히려 숨소리가 도드라졌다. 수진이 노트북을 돌리며 말했다. 요약 슬라이드, 마지막 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반대 의견이 여기로 몰릴 테니까. 좋습니다. 재호가 문장을 다듬었다. 불확실성은 관리 가능하다. 단, 속도를 낮추고 방향을 보정할 것. 속도와 방향. 수진이 낮게 웃었다. 이제 저도 그 말을 쓰게 되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포커스 룸의 조명이 그녀의 눈동자에 조그맣게 박혀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손등이 테이블 위에서 서로에게 이끌리듯 가까워졌다. 닿지는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선이 둘 사이에 섬세하게 그어졌다. 여기까지. 그러나 여기서부터. 부장님, 수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좋은 침묵을 길게 가져가요. 밖이 시끄러우니까. 바로 그때 문 손잡이가 덜컹거렸다. 여기 사용 중이세요? 행정팀 직원의 목소리가 틈으로 들어왔다. 네, 곧 나갑니다. 재호가 침착하게 답했다. 그 사이 수지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스크롤해 슬라이드를 크게 띄웠다. 문은 다시 닫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짧게 숨을 내쉬었다. 방금 심장이 조금 빨라졌네요. 수진이 말했다. 저도요. 재호가 웃었다. 속도 조절 더 필요하겠습니다. CFO 미팅은 예상보다 매끄러웠다. 수진의 요약은 단정했고 재호의 답변은 단호했다. CFO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반대는 나올 겁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데이터가 설득할 거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버티겠습니다. 제호의 말이 흔들림 없이 떨어졌다. 회의실을 나서자 팀원들이 가볍게 박수를 쳤다. 나이스. 깔끔했어요. 그 소리 뒤편에서 누군가 또다시 낮게 속삭였다. 둘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 말은 바람처럼 흘렀지만 바람은 오래 남는 냄새를 남긴다. 해가 기울자 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늘 몇 시? 아내. 그는 엄지로 8시 전엔 갈게 라고 적었다가 지웠다. 다시 8시 라고 보냈다. 온점은 붙이지 않았다. 퇴근 직전 팀 메신저에 새 알림이 떴다. 익명 피드백 채널. 회의실 시, 사용 시 블라인드 관련 내부 가이드 준수 필요. 누군가 보았다는 뜻이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노골적으로. 수진이 그 메시지를 보고 잠깐 눈을 감았다. 우리가 방심했네요. 아니요. 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방심이 아니라 외부의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우리 속도를 더 낮추죠. 그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다. 불안을 낮추는 건 문장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 오늘은 여기까지. 수진이 노트북을 덮었다. 내일 다시. 저녁. 집. 주방엔 조용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 2개의 접시, 젓가락 2벌. 아내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당신 말수가 줄었어.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회사 일이 많을 때 보통 사람은 말이 많아져. 변명도 많아지고 피곤하다는 말도. 그녀는 얌전히 웃었다. 근데 당신은 오히려 조용해졌어. 조용한 건 숨기는 게 있을 때도 그렇지. 한동안 식탁 위에 김이 보였다 사라졌다. 재호는 젓가락을 놓았다. 미안해. 뭐가? 그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컵에 물을 채우며 시간을 벌었다. 말보다 강역을 택하던 내가 오늘은 강역마저 잃었다. 당신 혹시?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랑 더 가까워졌어? 공기가 아주 얇아졌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면에서 피하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어. 아주 가까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선? 그녀가 낮게 웃었다. 선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말이 다치기 전에 그는 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짧게 말했다. 내가 정리하겠다. 성급하게는 안 할게. 방향을 잃지 않게. 아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방향. 말은 거기서 멈췄다. 그 밤의 식탁 위엔 필요한 문장들만 남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같은 시간 수진의 원룸.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코트를 소파에 걸었다. 노트북을 켜면 낮의 슬라이드들이 그대로 떠 있었다. 알림 한 줄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올라왔다. 익명, 회의실 시 조심. 수지는 알림을 닫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문서 아래 달았다. 외부 속도 상승, 내부 속도 하향, 방향 유지.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 메시지 창에 한 줄이 타이핑되었다. 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8시 20분. 블랙.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한 글자를 고쳤다. 8시 30분. 8시 20분. 조금 더 일찍. 그러나 더 조용히. 회사 앞 골목, 가로등 아래. 재호는 집으로 가는 길을 고르고 있었다.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휴대전화가 또 진동했다. 팀 메신저였다. 과장이 보낸 사진 한 장. 오늘 오후 회의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실루엣 2개가 포개졌다. 떨어지는 장면을 누군가 멀리서 찍은 듯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둘이었다. 소문 커지기 전에 조심하시죠.
과장이 붙인 메시지였다. 재호는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바로 전화 버튼을 눌렀다. 그 사진 지워. 그리고 그런 사진이 다시는 돌지 않게 해. 과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이 맑아졌다. 속도 낮추기, 시선 피하기, 문장 단순화. 그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8시 20분, 회의실은 B, 커피는 내가. 블랙, 곧 답장이 왔다. 네. 속도 낮추고, 방향, 유지. 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택시 불빛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집 문 앞에서 한 번, 현관 불을 켜기 전에 또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그 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문장을 떠올렸다. 질투는 속도의 왜곡이다. 그러니 오늘 밤은 속도를 낮추고 말 대신 좋은 침묵을 늘리자. 창밖으로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가늘게 내리는 소리는 분명했다. 다음 장을 넘기기 전 책갈피를 꽂는 동작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다짐 하나.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게. 경계의 끝에서 하루 종일 낮게 깔리던 구름이 저녁이 되자 더 낮아졌다. 회사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잔잔했고 다리 위 불빛은 줄을 지어 이동하는 소수점 같았다. 오후 늦게 전사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회의실 블라인드 사용 가이드 제공지. 소문 확산 방지 및 보안 준수. 문장은 건조했고 어조는 지나치게 친절했다. 팀장은 스탠드업 말미에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좌석 일부 재배치합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예요. 시선이 잠깐, 아주 짧게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퇴근 무렵 김재호는 모니터를 닫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남아 있었다. 오늘 위에 올라가요. 20-30 참가 자리. 수진.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응. 이름이 오텟. 보내고 나서야 의자 등바디에 등을 붙였다. 허리의 긴장이 천천히 풀렸다가 다시 조여들었다. 남산 가까운 고층 카페. 유리벽 너머로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졌다. 잔잔한 음악이 바닥을 훑어 지나가듯 흐르고 커피 향이 맥박처럼 일정하게 박자를 쳤다. 창가 테이블에 먼저 앉아있던 한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껜 피곤이 묻어 있었고 입꼬리는 곧게 올라가지 않았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왔습니다. 재호는 의자를 천천히 당겼다. 오늘 메일 봤죠? 네. 수진이 물잔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밀었다. 둥근 자국이 테이블 표면을 얇게 번졌다. 가끔 회사의 문장은 친절할수록 더 날카로운 것 같아요. 둘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좋은 침묵이 컵 가장자리처럼 얇게 둘렀다. 바깥에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다리 위를 선처럼 그어나갔다. 도시의 소음은 여기까지 닿지 않았다. 오늘 팀장님이 좌석 재배치 얘기할 때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한순간 숨이 조금 멎는 줄 알았어요. 나도.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효율이라는 단어, 사실은 여러 뜻을 품고 있지. 그녀가 짧게 웃었다. 효율, 소문, 보안. 모두 필요한 단어들이지만 결국은 속도와 방향을 바꾸라는 말 같았어요. 방향. 재호는 유리박 불빛을 잠깐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웨이터가 커피 2잔을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김이 얇게 피어올랐다. 수진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물었다. 집은 어땠어요? 재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말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조용한 건 숨기는 게 있을 때라고. 그는 솔직하게,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갔다. 정리하겠다고 했어. 성급하지 않게. 방향을 잃지 않게.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라졌다. 그 문장,
듣기 어렵네요. 하지만 필요하겠죠.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손을 떼었다. 부장님, 우리가라는 단어는 오늘만 피할게요. 나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원망을 연료로 삼고 싶지도 않고요. 알아요. 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오늘 오자고 했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선을 직접 그어야 할 것 같아서. 선은 발로 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사라진다. 그 말 내가 했었죠. 수진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시의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조그만 섬처럼 박혔다. 오늘은 마음에서 선을 다시 그어요. 아주 또렷하게. 대답 대신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따뜻함이 동시에 혀에 닿았다. 말이 천천히 정리되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가 말했다. 말의 모서리가 오히려 둥글었다. 숫자처럼 분명하고 문장처럼 미묘하게. 그렇지만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그 사실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나 또한 나의 지난 시간을 함부로 지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면 속도를 낮추고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겠죠.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를 한번 스쳤다. 얇은 파문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안 하나만 할게요. 공개된 자리만 선택해요. 회의실 블라인드는 치지 않기. 야근은 되도록 피하기. 카톡은 업무로만. 그리고 그녀가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한 달에 딱 한 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말로만 서로의 방향을 확인하기. 재호는 잠시 웃었다. 기록 가능한 합의네요. 네, 보고서에도 적을 수 있을 만큼. 둘은 거의 동시에 컵을 들었다. 커피의 열이 손바닥으로 옮겨졌다. 말의 온도도 어쩐지 비슷해졌다. 근데 재호가 갑자기 멈칫했다. 나는 이 합의가 네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불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정한 거니까 함께 지키면 돼요. 수진이 조용히 답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사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문장 사이의 여백, 좋은 침묵, 공개된 공간. 그 작은 것들로도 사람은 오래 갑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이번 침묵은 조금 더 두꺼웠지만 여전히 좋은 침묵이었다. 재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회색 카드를 반으로 접어 손가락으로 눌렀다. 내가 팀장에게 요청했어. 다음 분기부터 프로젝트 세부 트랙을 나누자고. 네가 프론트 라인을 맡고 나는 백오피스 리스크를 잡는 쪽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에 서 있지 않게. 수진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그게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효율에 대한 너만의 해석이네요. 맞아. 재호가 웃었다. 떨어뜨리되 무너지지 않게. 속도를 낮추되 방향은 지키게.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테이블 위에서 둘의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했다. 이번엔 닿았다. 아주 잠깐. 인사처럼, 확인처럼, 작별처럼. 손가락 끝을 스치는 감각이 정확한 숫자처럼 선명했다가 사라졌다.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팀장. 받아야겠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응.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네, 알고 있어요. 다음 주 재배치요. 네, 저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짧은 통화가 끝났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말했다. 자리, 로우존으로 내려가래요. 강은 안 보이겠네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봤잖아. 재호가 창밖을 가리켰다. 이 풍경 한번 보면 오래 가요. 수진이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맞아요. 오래 가죠.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다.
컵은 바닥이 드러났고 도시의 불빛은 더 촘촘해졌다. 아래로 내려다본 도로는 여전히 매끈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 속에 보이지 않는 굴곡이 있다는 것을 둘은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했다. 이제 갈까요? 수진이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래요. 재호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그 소리마저도 기록하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앞 숫자가 천천히 내려왔다. 거울 속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어깨가 같은 높이로 반사되었다.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층수가 줄어들었다. 로비에 나오자 밤 공기가 선명했다. 유리문 밖으로 택시 불빛이 지나갔다. 수진이 먼저 한 발 물러섰다. 오늘 고마웠어요. 합의해줘서. 고맙습니다. 재호가 되받았다. 제안을 해줘서. 둘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얇게 겹쳤다가 찢어졌다. 아주 짧은 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인사.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 눈인사는 메일 한 통보다, 회의록 한 페이지보다 오래가는 합의였다. 수진이 먼저 돌아섰다. 택시 문이 열리고 닫혔다. 붉은 미등이 멀어졌다.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재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내일 8시 30분, 로우존, 블랙. 수진. 그는 웃음을 참지 않았다. 응, 8시 30분, 블랙. 답장을 보냈다. 도시의 밤이 한 겹 더 내려앉았다. 바람이 유리를 스치고 불빛이 강 위에서 부서졌다. 이어졌다. 오늘 합의한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렬되었다. 속도 낮추기, 방향 유지, 여백 확보, 좋은 침묵 확장.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천천히 발을 옮겼다.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집을 향해, 내일을 향해, 페이지를 덮지는 않았다. 다만 책갈피를 꽂았다. 다음 문장이 어디서 시작될지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침묵으로.